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코트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ISI 인터심플 인터퍼런스 발생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대책. 원인도 알아야 되고 대책도 알아야 되죠. ISI, IN 인터 심볼 인터피어런스죠. 그래서 한 구간에서 펄스가 인접 펄스에게 겹쳐지는 거라고 했죠. 잠시만요. 여기서 ISI는 수신 측에서 복구하 시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겹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속도를 이제 제한하게 되는 거죠. 자, 유선 통신에서 보면요. 여기 전송 채널이 있고 유선으로 이제 시그널이 있다고 보면요. 통과를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간섭이 나는 거고, 무선 통신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멀티패스 페이징에 의해서 이렇게 수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선 통신가 있고 이제 무선 통신이 있는데요. 잡음이 없어도 유선 통신에서는 잡음이 없어도 실제로 전송되는 채널은 대여폭이 제한되죠. 대여폭이 제한돼서 네, 하나의 심볼이 여기 보면 인접 심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대여폭이 제한이 된다. 대여폭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잡음이 없어도 대여폭이 그 길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인접 심볼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이동통신의 경우 이동통신 또는 무선통신이죠. 여기 무선통신의 경우 다중경로 반사 멀티패스 페이딩 다중경로 반사에 의해서 도착 지연이 도착이 이제 지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딜레이 스프레드라고 그래요. 딜레이 스프레드가 발생으로 인해서 ISI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ISI가 원인이 뭐냐? 유선과 무선에 대해서 써주고, 유선에서는 밴드위드가 대역되기 때문에 대역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무선에서는 멀티포스 페이징에 의해서 제한된다. 자, 그러면 유무선 대책이 어떻게 되죠? 대책. 그래서 나이퀴스트 조건을 준수한다. 그래서 분해하려고 한 주파수는 샘플링 주파수의 두 배 이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역폭으로 쓰면 2분의 1 RS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RS는 여기서는 최대 전송 레이트가 되는 거죠. 이런 FM 개념이죠. 그래서 RS는 2배 W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하 간섭 없이 0이 되게 하는 쓰죠. 부하 간섭 없이 0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성형 필터예요. 이게 라이즈드 코사인 필터. 라이즈드 코사인 필터를 사용해서 부하 간섭 없이 0이 되게 이제 신호 처리를 하고, 자, 유선에서 대책은 뭐죠? 이건 이제 공통 대책이고요. 유선에서 대책은 LPF, 로패스 필터, 채널 여타기, 제어통과 필터를 사용하고 전송로 왜곡을 보상하기 위한 등하기, 이퀄라이저를 사용하는 거예요. 등하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등하기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항상 I 패턴으로 이제 검사하는 거고요. 네, 무선의 대책은 뭐죠? 무선의 대책. 자, CDMA든 옛날에 본 WCDMA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신하는데 타임 다이버시티를 사용한다. 시간 다이버시티 또는
시간, 주파수, 공간, 또 뭐가 있죠? 시간, 편파, 예, 편파 다이버시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레이크 수신기를 사용한다. 또 OFDM을 사용하면 가드밴드를 준다. 가드밴드. 그 다음에 5G 같은 경우에는 콜라코드를 사용하든지 LDPC를 사용해서 극복한다. 그 다음에 광 케이블도 한번 분리하면, 광 케이블은 멀티 모드 사용하지 말고 싱글 모드를 사용한다. 싱글 모드 사용한다. 그 다음에 분산 보상을 위해 이런 거 쭉 써주면 돼요. 분산 보상을 위해 DSF 케이블이나 넌제로 DSF 케이블을 사용해서 보상한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원인과 이 대책을 좀 나열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서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 서머리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하기 위해서 이제 PCM 변화를 하고요. 그래서 앞에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표변화, 양자화, 부화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거는 이제 양자화 잡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요 양자화 잡음 별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별도된 걸 좀 참조하시고요. 양자화 잡음에 대한 그 경감 법칙이 있고 6dB 법칙은 6dB 법칙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감하기 위해서 로페스 필터를 사용하거나 오버샘플링 또는 PAEM에서 송신층에 대한 고주파 성분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티 얼라이징 필터를 사용하거나 비선형 양자와 작은 진폭은 작게, 큰 진폭은 크게 양자화하고 앞신기를 사용하여서 송신기 압축을 하고 수신기에서 신창을 하거나 또는 스텝수를 양자 비트수에 맞게 좀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언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줘야지 이해가 좋은데 제가 앞 시간에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펄스를 그려주고 어떤 그 전송로를 지나갈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ISI 양자 작업이 되는 건데요. 이런 그림을 좀 더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려주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크게 그려주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송신축이 있고 여기 이제 수신축이 있고 여기에 성분이 이렇게 R 성분, L 성분 또는 이렇게 C 성분 또는 이렇게 G 성분에서 R, L, C, G 성분이 있어서 이러한 성분으로 인해서 초기에 들어가는 그 파형이 그 대역이 제한되는 거죠. 이러한 그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대역이 이렇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입력 파형이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ISI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또는 무선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그림인데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송신축이 있고 수신축이 있는데 신호가 이렇게 가는 신호도 있고 지표파를 맞고 가는 신호도 있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신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개념에서 원래 보내고자 하는 신호가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원신호 여기도 대역 제한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역 제한에 대한 그 환경으로 돼서 수신할 때는 이렇게 해서 ISI가 발생하면서 수신하기 때문에 양자와 잡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선적인 측면에서도 언급해 주고요. 여기 보면 유선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R, L, C, G를 입력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려주시면 답안이 더욱더 이제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